먹고 올라가서 공부하고 점심 먹으러 내려와서 공부하고 저녁 먹으러 내려와서 공부하고 내려와서 또 자고 이제 진짜 이게 다예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57회 공인회계사 시험 이제 수석으로 합격하게 된 이제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18학번 방학년 재학 중인 조길환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알람 벨소리를 듣고 깼는데 갑자기 다짜고짜 저한테 조길환 씨 맞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본인 확인 절차로 이제 주민등록번호 한번 하고 나서 갑자기 저한테 축하드립니다 하는데 갑자기 장막해가지고 기분이 진짜 좋았거든요. 막 주위 여러 군데 막 전화 많이 하고 막상 이제 저는 원래 그 시험 성적 공개될 때 이렇게 한 과목씩 이제 가려가면서 내가 몇 개 붙었을까 이러고 볼라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다짜고짜 그런 정보를 때려박히니까 약간 그렇게 쫄리는 맛이 없어서. 제가 원래 경영학부생이 아니었는데 1학년 때 이제 다른 과에서 1학년을 마치고 나니까 일단은 내가 뭘 해야 될지 이제 좀 찾아야겠는 거예요. 약간 생각을 해보다가 이게 문과 쪽으로는 제가 조금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뭐가 있나 찾아봤는데 변호사랑 이제 회계사가 있는데 변호사 쪽은 이제 가려면 되게 길잖아요. 길이. 그러면은 이제 시험으로 끝낼 수 있는 회계사를 조금 준비를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그쪽 과목을 들어보려고 전과를 해요. 이제 회계 쪽이랑 재무 쪽 그냥 기초 수업 같은 강의를 들어봤는데 생각보다 이제 이쪽 공부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2학년, 3학년 마치고 나서 이제 학점 이수 조건은 학교 강의로 진입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행정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현수막을 준비하겠대요. 그래서 네, 현수막이요? 이랬는데 저는 그래서 한두 개 준비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학교 이제 갈 일이 있어서 가니까 현수막을 5군데를 걸어놓으셨다고. 그래서 친구들이 저한테 돌아다니면서 야 여기 네 이름 있다 이러고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학기 시작하고 나서도 가끔 이제 강의 들으러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야 이번에 CPA 우리 학교에서 수석 합격자 나왔대 이런 말 들으면 괜히 기분 좋아지고 저라고는 말을 못해도 작년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했고 휴학을 하고 나서 총 1년 6개월 준비를 했고 올해 2월까지. 그래서 시험 자체는 이제 올해 1차, 올해 2차에서 3번씩만 해서 바로 붙은 케이스고, 그래서 유예 말고 흔히 말하는 이제 동차 합격으로 합격하겠습니다. 점수 총점만 말씀드리면은 1차는 512.5점이었고 2차는 이제 434.5점 해가지고 둘 다 550점 만점이고 무조건 이제 제가 아직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냥 얘를 조금 배수진으로 두고 그러면은 1년 6개월 안에 어떻게든 끝내보자 이런 마음을 먹고 어떻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 게 좋더라고요. 공부를 할 때 힘들면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를 내년에 똑같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갑자기 이제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는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뭐만 하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올라가서 공부하고 점심 먹으러 내려와서 공부하고 저녁 먹으러 내려와서 공부하고 내려와서 또 자고 이제 진짜 이게 다예요. 근데 고시반 들어가 보시면 알겠는데 진짜 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요. 월화수목금토 일요일에도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는 일요일에는 따로 공부를 안 했어가지고 힘들었습니다. 1차 준비할 때는 그렇게 막 엄청 빡세게 하진 않았어요. 보통 한 9시쯤에 가가지고 1차 9시에서 10시 해서 하루에 10시간 정도만 했던 것 같고 또 이제 2차는 준비 기간이 좀 짧아가지고 3월부터 6월까지밖에 준비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조금 무리를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보통 한 12시간 정도 했던 것 같고 제일 많이 했을 때는 아침에 한 8시쯤 와서 밤에 한 12시? 1시쯤 온 적도 있던 것 같아요. 제일 많이 했을 때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다음날이 너무 힘들어서 다시는 그렇게 안 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냥 한 12시간에서 13시간 정도? 저는 이게 되게 양날의 검이라고 하면 누적복습이란 거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느낌으로 하는 거냐면 그날 하루에 공부할 양을 공부를 하고 다음 날이 되면은 하루 전 거 하고 그날 거 하고 그러고 이제 뭐
세 번째 날이 되면은 이제 3일 전에 했던 거 하고 전날 거 하고 당일 거 하고, 일주일째 되면은 일주일 전에 했던 거 하고 3일 전 거 하고 전날 거 하고 당일 거 하고, 이런 식으로 하루에 되게 복습량을 늘려나가는 식의 방법인데, 이게 아무리 그래도 봤던 거를 또 보고 봤던 거를 또 보고 하는 거다 보니까 그 당일날 거랑 전날 거는 좀 오래 걸려도 3일 전, 일주일 전, 뭐 한 달 전 이렇게 되면은 되게 금방금방 넘어가면서 이제 계속 리마인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좋은 게,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거의 한 달? 두 달 동안 기간 동안 엄청 많이 봐요. 한 6번, 7번 정도를 보게 되는데, 그러면은 체화가 좀 돼가지고 세법이나 회계 같은 게 보통 양이 엄청 많아가지고 암기할 게 되게 많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의 대부분이 그래도 조금 이제 덜 잊혀지고 확실히 그냥 머릿속에 더 많이 남아있는, 이제 약간 계속 생각했던 마인드는 조금 항상 겸손하자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어서, 그리고 얘는 양이 엄청나게 많은 대신에 안에 있는 개념들이나 내용이 엄청 어려운 편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틀리는 거는 실수를 해서 틀리는 게 아니다, 무조건 내가 못해서 틀리는 거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마음가짐으로 조금 계속 공부를 해서 최대한 실수를 안 하려고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1차 하면서 힘들었던 적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1차 때는 막 1월 달이나 뭐 2월 달이 됐다고 해서 막 무리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하는 느낌에서 약간 감만 유지하는 느낌으로 공부를 했어서 그때는 별로 힘들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해봤는데, 2차 할 때는 아까 좀 되게 오래 했다 했잖아요. 경영관 2층 올라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9시나 10시쯤 암기를 많이 했었는데, 암기를 하다 보니까 한 4월인가 5월 달쯤에 갑자기 너무 울컥해져가지고 슬럼프라는 기간은 딱히 없었고, 가끔 가다가 너무 공부가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오늘은 앉아있어도 효율이 안 난다, 도저히 못하겠다 이러면은 그냥 깔끔하게 저녁 먹을 시간쯤 되면은 이제 접고 내려가서 그냥 저녁 맛있는 거 먹고, 그러고 그냥 그 기숙사 가서 쉬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자주는 아니더라도 그런 생각이 한 달에 한두 번쯤 들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확실하게 그냥 하지 마 이러고 그냥 내려가서 쉬고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학교 고시반이 그 주는 건 그래도 좀 많아요. 나름 그래도 한 분기마다 강의 한두 개씩 지원해주고, 학습실 자리 주고, 그리고 이제 기숙사나 이제 그 학식 같은 식비 지원 같은 것들도 이제 성적 순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원해주고, 그리고 이제 정기적으로 평가점 같은 것들 보고 하면서 지원해주는 건 많은데, 물질적인 것보다는 조금 뭐 분위기나 아니면은 좀 사람들이 좀 더 좋았던 것 같은, 뭔가 좀 더 이제 약간 자극도 되고, 나는 나름 이제 아침 일찍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막 진짜 매일마다 아침 한 7시, 6시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 12시쯤에 내려가도 막 불 켜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 거 보면서 좀 자극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또 그 2차 준비할 때는 이제 스터디 같은 것들 많이 하면서 이제 앞으로 같이 회계사가 되실 분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쪽으로 이제 인간관계를 넓히는 것도 좋은 것 같고, 저는 아까 말했다시피 약간 실수를 용납을 내 실수를 용납을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공부했던 게 좀 컸던 것 같고, 그러니까 시간을 보는 공부보다는 오늘 내가 해야 될 공부 범위가 어딘지, 그리고 얼마큼 해야 될지를 좀 정해두고 매일매일 꾸준하게 했던 게 좀 많이 쌓여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전자기기는 확실히 몸에서 떨어뜨려 놓는 게 하나 더 생각났는데, 그리고 자기가 어떤 체질인지 조금 잘 아셨으면 좋겠는 게, 가끔 가다 보면은 이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 하는데 약간 무리다시피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이게 뭐 하루 쉰다고 해서 이게 막 뒤처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을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니까, 자기가 얼만큼 어떻게 해야지 최대한의 퀄리티를 낼 수 있는지 좀 생각을 하고, 자기 체질 맞아서 공부 루틴을 잡아 나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조건 인강파입니다. 일단은 그게 있죠. 그 흔히 말하는 이제 강사진 어벤져스라 해가지고 1타 강사들 강의들만 내가 원하는 대로 뽑아서 들을 수 있다는 점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배속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강의 듣는 시간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들을 수 있고 해가지고 자기 절제가 좀 된다, 아니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공부 루틴을 잡는 게 크게 어렵지 않다 싶으면 무조건 인강을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회계에서 김재호 선생님이라 해가지고
회계 그냥 완전 개념을 탄탄히 잡아주시는 강사님이 계신데 저는 오히려 막 그런 문제풀이 스킬을 알려준다거나 아니면 뭐 문제풀이 틀 막 이런 거 알려주는 강의보다는 회계는 확실히 이렇게 개념을 꽉꽉꽉 잡아주시는 강사님이 더 좋으셨어가지고 원래 사귀고 있으면은 뭐 굳이 헤어지지 말고 원래 안 사귀고 있었으면 굳이 사귀지 마라. 시험 준비하기 전에도 좀 오래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어가지고 제가 공부를 한다고 미리 말을 해놨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잘 이해해주고 주말마다 만나면서 이제 좀 저는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케어를 되게 많이 받았어가지고 저는 만약에 있으면은 그래도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다. 이제 질을 챙긴 양이 중요합니다. 양과 질 중에 따지자면 저는 질파긴 한데 아무래도 양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양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뭐 최대한 많은 양을 커버하려고 하긴 했지만 그 중에서도 어떻게 내가 효율적으로 공부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공부를 했었어가지고 이게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한 말씀일지 모르겠는데 정말 양만 보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하루에 공부하는 양이 정말 많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큰 효과는 크게 못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질적인 측면이 조금 많이 고려가 된 양적인 공부가 좀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노력입니다. 노력. 무조건 노력. 이게 머리로 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여기는 엉덩이로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노력하면은 그래도 CPA가 참 이게 희망차다고 할지 희망 안 차다고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여기는 엉덩이 오래 붙이고 쭉 앉아있다 보면은 그래도 언젠가는 좀 붙고 나가는 시험이다라는 평가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CPA 시험만큼은 확실히 노력이 좀 더 중요하다. 저는 재수생 때 같습니다. 재수는 되게 불안해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막상 수능 시험장 가가지고 하나라도 틀리면은 이제 완전 팍팍팍 떨어지니까. 근데 CPA 시험은 양이 진짜 많아가지고 여긴 하나 틀려도 뭐 괜찮아 이러고 할 수 있는 문제가 뭐 거의 한 과목당 12개 틀려도 되거든요. 보통 한 70점만 넘으면 되니까. 그리고 또 재밌어하는 공부도 할 수 있고 심리적 압박감도 좀 덜 하고 하다 보니까 재수할 때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사실.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학교에서 들었던 회계 강의, 뭐 재무관리 강의는 사실 저는 그냥 내가 이거 하면은 흥미있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정도가 끝이었고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학교 공부할 때는 벼락치기 하는 그게 많잖아요. 그래서 휘발도 되게 그냥 다 사라지고 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 공부가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았습니다. 요즘 CPA 진입자들도 많이 늘고 관심이 많이 늘고 있어서 우리 학교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 시험이 있다는 걸 알고 좀 많이 도전해 주셨으면 좋겠고 공부하시기 전에 꼭 이제 자기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를 찾고 들어오시면은 남들보다는 좀 더 확실하게 공부를 하는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하면은 좀 더 빨리 붙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들 진로를 고민하실 때 CPA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CPA도 많이들 알아보시고 준비하셨으면 좋은 마음입니다. CPA 수석 너도 할 수 있어. HUBS